네,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? 말을 왜 이렇게 다음 이야기 우리 오늘 되게 거죠? 버벅거리고 있어요. 다음 이야기 어떤 거죠? 다음 얘기는 최대 규모 성착취 텔레그램방 자경단에 네.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뭔가 신상공개까지 되고 맞아요. 김노관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제 밝혀지기도 네. 했죠. 이게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이에요. 네, 늘 붙습니다. 또 최대, 역대 최대. 네, 역대 이런 것들이 좀 붙는데 이번엔 정말 규모가 맞아요. 어마어마했어요. 피해자가 234명이라고 하고 그 얘기 뭐 신문에 보도된 걸로는 네네네. 지난 그 엠번방의 3배 정도의 네, 맞아요. 피해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.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되게 놀라웠던 게 2020년 네. 그때 이제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그런 범죄 집단 자경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게 운영이 된 거고 내용도 되게 심각한데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 네. 상대로 성착취물이 제작되거나 그런 협박, 심리적 지배 이런 것들이 좀 벌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신상 정보 공개된 김노관이라는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10대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, 그런 성폭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. 참 그렇네요. 네. 범죄가 피라미드형 범죄라는 것을 또 처음 볼 뿐더러 박사방에서는 또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죠. 어쨌든 뭔가 이렇게 중간에 그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. 관리자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접근 권한이 그래서 박사방까지 가는데 최상의 그런 박사방의 최고였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N번방, 1번방, 2번방 이것처럼 이제 N번방이 있었던 거고 네네네.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도 아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뭐 저희 이게 국면 때문인지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경단 이 사건이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약간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. 네, 네.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저희 말씀드렸지만 최대 역대급의 그런 범죄가 발생한 건데 이슈가 좀 안 되고 있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내란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가 되게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잉 이 상태 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엠번방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계속되는 유사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.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둘러싸고 뭐 서울대 엠번방도 있었고 뭐 L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. 그리고 최근에 벌써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도 텔레그램 중심으로 벌어진 거잖아요. 그것처럼 뭔가 텔레그램을 둘러싼 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이 계속 거듭되니까 뭔가 한국 사회가 되게 무감해졌다고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같은 사건이라고 비슷한 사건이라고 그냥 좀 받아들이는. 그렇죠. 그래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함을 논하지 못하는. 그쵸. 예. 이게 미디어나 언론에서도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강한 자극이나 맞아요.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받잖아요. 그런 사건이어야만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사 가치라고 하는 것들로 약간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 유사한 사건이라고 이제 치부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사건은 뭐 역대 그런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데스크 입장에서는 뭐 새로울 게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것 같다. 그렇네요. 네. 어쨌든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약간 신상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텔레그램의 협조도 있었죠. 그래서 그쵸. 최초로 협조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, 선생님은? 저도 가장 눈에 띄었던 달라진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협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지난번에 왜 딥페이크 성범죄 기획할 때 장혁영 네. 네, 그
상임이사가 와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잡힌다. 그리고 텔레그램이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가셨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정말 텔레그램에서 협조를 해서 네. 뭔가 범인이 잡히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. 이거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맞아요. 부분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텔레그램의 협조하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데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. 국면이 네. 그쵸, 늦었죠. 네. 진작에 좀 빨리,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방이 이제야 그렇죠. 2020년 그러게요. 5월에 시작됐다고 하니까. 밝혀져서 그렇네요.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이 심각함을 조금 더 뭐 저희 언론도 그렇지만 저희는 언론 유튜버죠. 우리는 유튜버? 우리 유튜버. 저 운동가입니다. 활동가입니다. 활동가 유튜버 어쨌든 유튜버잖아. 유튜버이자 활동가이자 그렇지만 이제 언론이나 뭐 경찰에서도 이번에 수사를 되게 잘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뭐 어쨌든 잡힌 거기 때문에 그런 점 되게 고무적이고 앞으로 좀 디지털 성범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럼 너무 경찰을 너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번에 특진하셨더라고요. 특진하셨 축하드리고요.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축하하는 게 맞나? 축하해주는 거 맞아요.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뭔가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얻고 맞아요. 특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경찰도 있어야 맞아요.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끈질기게 따라붙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의 보상 이런 거 맞아요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한다. 맞아요. 네네네. 이런 보상들이 있어야지 또 적극적으로 또 경찰 안에서도 그쵸. 그런 수사 의지가 뭐 물론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사회적 보상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럼요. 있는 사람들 일부 라고 생각하고 저희 너무 경험적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져갔을 때 맞아요. 증거를 가지고 와라.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쵸.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그렇게 피해자들이 일관된 증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특진하거나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명해줄 필요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앞으로 좀 정말 네. 이런 피해자가 갔을 때 예, 좀 맞아요. 적극적으로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기엔 좀 뭐 이거는 좀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들어주는 것, 잘 들어주고 그 경험을 경찰 입장에서 또 이렇게 잘 흡수해 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. 뭐 예전에는 막 그런 흔한 얘기잖아요. 둘이 잘 해결하세요. 막 이런. 이 둘이 뭐 이를테면 막 영상을 가져왔다 그러면 둘이 그냥 개인적인 영상 아니냐 이걸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다고 하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런 반응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반응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특진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특진. 네. 특진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상징적인. 그리고 범죄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게 네.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잡힙니다, 여러분. 네. 잡힌다고요. 안 잡히죠. 잡히는 게 아닙니다. 이 김노관이라는 사람도 경찰 되게 조롱했거든요. 경찰은 나 못 잡지. 뭐 이렇게 계속 조롱했었는데 잡힌 거잖아요, 이번에. 이런 것처럼 선례가 계속 쌓여야 범죄자들한테도 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고 난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의미 있게 좀 네. 이번에 54명이 검거가 됐어요. 김노관 이외에도 네. 포함인지 이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4명이 한꺼번에 대거 검거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어쨌든. 근데 그거 있어요. 김노관 되게 찌질한 거 알아요. 본인은 그 피해자들 개인정보 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뭔가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보고한다고 하거나 보고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계속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신상 정보가 공개될 때 계속 가처분 내고 자기 신상은 굉장히 소중하다. 안 밝히려고 굉장히 안간힘을
있다는 거. 박사도 역시. 그랬었지. 그쵸.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잡고 나면은 굉장히 찌질한 놈인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잡아야죠. 그렇죠. 잡아야죠. 잡아야죠.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. 우리 네 그러면 요거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? 네, 그 최근에 발생한 그 자경단 사건 최대 규모라고 하는 사건인데 많이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더 많이 좀 경각심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이후에 혹시 이런 범죄가 있다면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되길 바라보면서 그리고 네.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감시가 계속 필요한 게 이게 박사방 사건의 이제 피해자 세배라고 아까 그죠. 했잖아요. 세배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관심이 덜하니까 오히려 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더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까? 맞아. 그러면은 조주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2년인가 43년 받았거든요. 그럼 그거 세배를 받아야 되는 게 그 정도 범죄를 맞아. 저지른 사람이니까. 근데 그럴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조주빈 이외에도 한 두세 명 정도가 더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었어요. 네, 네. 각각도 있었고 맞아요. 몇 명 있었죠.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될 것인가? 그것도 여러분 계속 네.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. 페미무다에서도 앞으로도 맞아요.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계속 꾸준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네.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또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.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